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근본이라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존재가 바로 형제와 자매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나무의 가지처럼 한 방에서 함께 잠들고 같은 밥상을 나누며 같은 추억을 쌓아가죠.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형제만큼 든든한 존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내 편이 되어 줄 것 같은 사람, 그것이 바로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물은 자라나되 각자 그 길이 있다. 나무가 가지를 뻗을 때 처음에는 한 몸통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지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가 함께 흐르지만 어느 순간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형제 관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형제와 평생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 당연함을 무너뜨립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각자의 일을 맡다 보면 자연스레 거리가 생깁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명절이나 기념일에 한자리에 모일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그 구심점이 사라지고 형제 모임은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자주 만나던 형제들이 1년에 한두 번 만나고 결국에는 몇 년에 한 번 얼굴 보는 사이로 바뀌어 버립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상처가 남는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 서로 멀어지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무게가 각자의 어깨에 얹히고 그 무게가 서로를 다른 길로 이끄는 것뿐입니다. 이때 억지로 과거의 친밀함을 강요한다면 오히려 갈등과 피로만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를 만나면 자녀 이야기, 돈 문제, 남의 뒷말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소소한 대화가 즐거움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대화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누구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고 누구는 생활고를 하소연하며 또 다른 누구는 다른 형제와 비교하는 말을 꺼냅니다. 그럴 때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가까이 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상처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자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각자 뜻을 따라 걸어간다. 이 말은 형제라 할지라도 각자의 길과 운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학문을 깊이 연구하며 살아가고 누군가는 신앙을 붙잡고 또 다른 이는 생계를 위해 평생 일터를 지킵니다. 길은 다르지만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다양성이며 형제 관계도 그 다양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형제와 멀어진 것을 두고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챙겼어야 하는데 왜 예전처럼 가깝지 않을까?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형제는 본래 가까웠다가 멀어질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만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공자의 지혜는 분명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질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안부를 빌 수 있고 자주 연락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걱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곁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멀리서도 안녕을 빌어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가 나이 들어 남처럼 멀어지는 것을 굳이 이해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아들임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말고 흐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공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첫 번째 지혜입니다. 형제는 결국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멀리서라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형제와 자매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낸 존재입니다.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같은 책상에서 공부하며 같은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금세 화해하며 다시 웃음을 나누던 사이가 바로 형제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서로가 세상의 전부였고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각자 그 뜻을 따라 나아간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책임을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났지만 성장하면서 가지가 갈라지듯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도시로 떠나고 누군가는 고향에 남습니다. 누군가는 학문을 좇고 누군가는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길은 다르지만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고 어릴 적처럼 매일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습니까? 어릴 적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얼굴을 보던 형제가 이제는 몇 달 혹은 몇 년에 한 번 얼굴을 보는 사이로 바뀌어 버린 것을 처음에는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꽃이 피어나면서 흩어지듯 나무가 가지를 뻗으며 갈라지듯 형제도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굳이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가? 왜 굳이 같은 생각을 해야 하는가?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 순간 관계는 억압으로 변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동일함 속에서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며 멀어진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와 형제가 인생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서로가 전부였고 함께 꿈꾸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가정과 일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인생의 이치입니다. 공자의 지혜는 분명합니다. 형제의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말고 그저 다르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길을 존중하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태도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두십시오. 그 안에서 오히려 관계는 더 편안해지고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노력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돈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벽이지요. 많은 형제가 멀어지는 이유, 바로 돈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몇 배 권짜리 과자도 나눠 먹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너 한 입, 나 한 입 하며 나누던 그 사소한 기쁨이 형제 사이를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 때로는 몇백만 원의 문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님의 유산을 나누는 순간에도 갈등은 생깁니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는지, 누가 덜 가져갔는지가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경조사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지, 혹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는지가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형제니까 믿고 빌려줬는데 몇 년째 소식이 없는 경우, 형제인데도 내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해서 억울했던 경우 말입니다. 그럴 때 마음은 서운함으로 가득 차고 그 서운함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평을 더 원망한다. 형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에서 공평함이 깨지는 순간 그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태도는 분명합니다. 형제 간이라도 돈 문제는 명확히 하고 가능하다면 아예 섞지 않는 것이지요. 기대와 서운함이 줄어들 때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벽은 거리입니다. 어릴 적에는 매일 얼굴을 보던 형제였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하루를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각자 다른 지역, 다른 도시,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형제와 부산에 사는 형제가 자주 만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부담입니다. 기차를 타고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바라지 않으면 스스로 편안해진다. 이 말은 형제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형제라는 이름 아래 종종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줄 것이다. 형제니까 당연히 이해해 줄 것이다. 하지만 그 당연이라는 기대가 쌓이는 순간 실망과 갈등의 씨앗도 함께 자라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에게 작은 도움을 요청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을 때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형제인데 왜 도와주지 않지? 하는 섭섭함이 남습니다. 반대로 내가 형제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망은 원망으로 바뀌고 결국 양쪽 모두 마음에 짐을 지게 됩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형제 관계도 억지로 이어가려 할수록 더 쉽게 끊어집니다.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을 때 오히려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형제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형제가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고 다른 신념을 가졌다고 해서 끊어내지 않는 것. 그저 저 사람은 저 길을 가는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정약종은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정약용은 현실 개혁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두 사람의 길은 달랐지만 서로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정치적 의견이 달라도 경제적 수준이 달라도 서로를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고 다를 뿐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명절의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형제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 속에는 자녀 자랑이 있고 돈 이야기가 있고 뒷담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넘기던 말들이 이제는 귀에 거슬립니다. 왜 저 사람은 늘 자기 자식 자랑만 할까? 왜 돈 이야기를 자꾸 꺼내서 분위기를 망칠까? 그 순간 우리는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지혜로운 태도는 억지로 맞장구 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들어주되 마음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 억지 친밀함보다 조용한 존중이 더 오래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진실한 소통이다. 꼭 말하지 않아도, 꼭 맞추지 않아도 존중은 전해집니다. 여러분은 형제에게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형제가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있습니까? 혹은 내가 형제에게 해주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모든 감정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형제 관계는 억지로 가까워지려 할 때보다 그냥 흘러가게 두었을 때 더 오래 갑니다.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실망도 줄어들고 존중함으로써 서로의 길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다른 사람의 뜻을 꺾지 않는다. 형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꺾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봐 주십시오. 멀리서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이 단순한 말은 인간 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부부도, 부모와 자식도, 그리고 형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는 언젠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어릴 때는 형제가 평생의 동반자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집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으며 하루 종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각자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공간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 형제는 늘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끔 안부를 묻는 존재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끼신 적 없습니까? 어릴 때는 가장 가까웠던 형제가 지금은 몇 달에 한 번 연락하는 사이로 바뀌어 버린 것을.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관계가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이치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합니다. 형제니까 자주 만나야 한다, 꼭 챙겨야 한다 는 의무감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했습니다. 억지로 만든 만남은 오래가지 못한다.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형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오히려 갈등과 피로를 낳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억지로 모임에 참석했을 때 돌아오는 길에 더 피곤해지고 차라리 가지 말걸 하는 후회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답은 나온 것입니다. 형제 관계도 억지보다는 자연스러움이 길게 갑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관계도 흘러가야 합니다.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 하면 결국 손이 젖고 힘만 빠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흘러가게 두면 강물은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십시오.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멀리서 안녕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멀리 있으면서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형제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과거의 추억입니까? 의무감입니까? 아니면 미련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함께하지 않아도,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형제 관계가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에 함께 피운 꽃들이 가을에 각자 다른 곳에 씨앗을 흩뿌리듯 형제도 각자의 인생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죄책감을 버리고 의무감을 버리십시오. 형제의 길을 존중하며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이며 공자가 말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